한국수자원학회 회장, 부경대학교 토목공학 전공 이상호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022년 서울 남부권에 폭우가 내렸고 또 경북 포항 냉천 주변에 홍수가 나서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충북 청주 미호천교 부근의 임시제방이 홍수 때 무너져서 미호강이 범람했고, 범람한 물에 오송, 궁평 2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화석 연료 사용,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기름, 석탄 이런 것들입니다. 화석 연료 사용으로 지구 기온이 1900년에 비해서 현재 1.1도 상승한 상태고, 금세기 말까지 1.7도에서 3.9도,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2, 3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은 곧 증발량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구의 4분의 3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육지에서 증발한 물은 육지와 바다로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도시 침수와 하천 홍수는 앞으로 더 자주 벌어질 것입니다. 우린 잘 모르지만은 대기 중에 있는 물, 이 수증기나 구름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물이 8일 정도에 한 번씩 지구의 육지와 바다로 모두 다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역동적으로 지구상의 물의 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우리나라 도시 하수도는 지역에 따라 시간당 50에서 80mm의 빗물을 배수 처리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자주 많이 내리니까 2011년 이후에 설계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신설 하수도의 배수 능력을 시간당 60에서 95mm로 대폭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서울 동작구 일대에 퍼부은 강수량의 시간당 최대치는 141.5mm였습니다. 기존 하수도 용량으로는 배수 처리를 할 수 없는 아주 막대한 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남부권의 여러 곳이 침수되고 사망자도 속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하수도를 정비하고 제방을 보강하고 배수 펌프장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치수시설의 홍수 방어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기록적 호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서 지난 3월 도시침수방지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은 작년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작년 8월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새롭게 제정된 법안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수행할 조치들을 포함해서 도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도시침수방지법에 따라서 하천의 홍수 예경보를 확장한 도시침수 예보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 낙동강 홍수통제소 이와 같이 하천의 홍수 예경보를 해왔는데, 그것에 추가해서 도시 지역의
침수 예보를 한다라는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천 물의 하수도 역류도 계산하고 맨홀 위로 우리가 가끔 보면은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맨홀 위 빗물의 분출도 계산하고 그 분출된 물이 도로를 따라서 흘러가는 도로 범람도 계산해야 합니다. 또 도시 침수 예보를 잘 하려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빗물의 배수 불량 문제를 개선하려면 하수도를 정비하고 빗물의 땅속 침투를 돕거나 일시 저류하는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원 같은 곳은 그 주차장 같은 경우 포장을 완전히 해서 빗물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투수 블럭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빗물이 바로 흘러가지 않고 일부가 땅속으로 들어가면은 도시 지역의 침수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기존 시설로는 도저히 도시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없는 곳에는 2019년 준공된 서울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 일명 대심도 빗물 터널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설이 특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서울 남부권의 침수 피해가 컸을 때 2022년입니다. 이 시설을 시험 가동해서 그 지역은 상습 침수 지역이었는데 전혀 침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도시 침수 위험 정보와 예보 정보를 재난 대응에 활용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홍수주의보 발령될 때 침수 우려 지역에 접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경고 안내하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또 환경부가 2015년에 작성한 홍수 위험 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오송, 궁평 이지하 차도 지역, 이 지역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죠. 그 지역은 바로 옆에 미호강에 100년에 한 번 정도 있는 홍수가 나면 침수되는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위험지도나 도시침수 위험지도를 확대 제작하고 그 정보를 지하차도 등의 시설 통제에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활용해서 교통 담당자들에게 통보해서 시설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물난리가 여러 곳에서 발생했는데 그 이후로 지자체 조례를 여러 지자체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물막이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물막이판을 설치 지원하도록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이 물막이판을 활용해서 건물의 빗물 유입을 최대한 차단해서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제가 어제 부산 바닷가에 아주 높이 지은 초고층 건물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일이 있는데, 없던 이 물막이판이 그 건물에 새로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건물에서는, 특히 지하 시설이 있는 곳은 확대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로 극한 기상이 잦아졌는데 정부도 재난 대응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침수 사고를 줄이려면 앞서 말씀드린 시설 이외에 여러 기반 시설을 투자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또 개개인에게 침수 위험 안내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활동도 인명피해, 차를 몰고 가다 어느 지역이 침수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안내한다든가 교통 통제하면은 사실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또 자주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5년이나 뭐 7, 8년에 한 번씩 침수가 된다, 이런 곳에 시설을 가지고 있는 또는 작물,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소유자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